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이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의 전월세 매물을 구할 때 관리비 세부 내역을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습니다. 이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가 문화재 인근에도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지난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에 규정된 높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시는 이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최홍청 문화재청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으며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영향을 주는 조례를 개정할 때 문화재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4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3,05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4,065건 이후 최다 규모입니다. 올해 1.3 규제 완화로 서울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규제 지역이 전면 해제되고 전매 제한 기간 축소, 실거주 의무 폐지, LTV 등으로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며 지난달 자치구별 거래량은 송파구와 강동구, 노원구 등에서 200건 이상으로 거래가 두드러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앞으로 소규모 주택과 원룸의 관리비 폭탄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을 광고할 시에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 관리비가 1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서 표시하는 등 앞으로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된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2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첫 번째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영신 소장님께서 오늘은요 도시계획시설과 서울시 신통기획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서울 지역은 항상 집이 부족한 지역이죠. 지난 몇십 년 동안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일부 지역은 계속 급등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1년, 2년 사이에 지금 현재 집값이 조금 더 하락은 하긴 했으나 그래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을 안 받는 지역들도 있고요. 또 오히려 가격이 오른 지역들도 있습니다. 고가의 아파트가 또 거래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과 서울의 신통기획은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시설뿐만 아니라 신통기획을 통해서 낙후된 지역에 도시 재정비 사업을 하고 그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이기 때문에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시설과 또 그 계획 구역, 그 구역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제 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시계획 시설이 뭐냐 이거는 서울 지역에 따져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재개발 지역들이 대부분 다 도시계획 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과 공사 기간,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거고요.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같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선정돼야 될 부분이 기반 시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지도를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면 그 이유로 아시게 될 거고요. 기반 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게 도로죠. 지금 현재 도로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새롭게 도로를 만들거나 기존의 도로를 확장시키거나 이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도시계획 구역, 도시계획 시설이 만들어지다 보니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하수도 시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당연히 폐기물 시설도 같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환경 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정화 시설도 같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거기 녹지도 들어가야 되고요. 또 그 지역의 거주민들이 또 현재 편의롭게 이용할 수 있는 현재 교육시설도 들어가줘야 된다. 이게 현재 도시 기반 시설입니다. 이것들을 같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 지역에 입주하려고 하거나 그 지역에 거주하려고 하지 않겠죠. 불편한 지역이다. 그 지역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는 도시관리 계획이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형태의 도로와 교육시설, 상하수도, 도로망들 포함한 폐기물 처리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들을 만들어지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 지역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서 재개발 지역 위주로 빠르게 공사를 진행될 수 있게끔 현재 통합적으로 현재 기획을 만들겠다. 이런 형태로 현재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반 시설들을 만들면서 그런 종류의 것들이 어떤 형태로 빠르게 또 현재 그 지역을 그 지역에 또 유입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걸 또 얘기할 수 있겠죠. 말씀드린 기반 시설의 정의, 이것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 환경기초시설이 같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것들이 없게 되면 기반시설이 만들어진 지역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이 참 좋다라고 해서 그 지역에는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다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서울시에다 몰려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낙후된 지역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확충이 안 돼서 조금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들, 이런 것들을 다시 만들어서 도로라든가 자동차 전용 도로뿐만 아니라 광장, 공원, 녹지, 그다음에 현재 유통 공급시설, 유통시설이나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도 같이 들어와줘야죠. 거기에 공공문화 체육시설, 학교라든가 공공청사, 이것도 유입이 돼줘야 됩니다. 거기에 방제시설, 하천과 유수지, 정화시설 같이 만들어야 되고요. 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 공동묘지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각종 병원들, 큰 병원, 작은 병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시설들이 같이 들어와야 되고요. 환경 기초시설들 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수질오염 방지 시스템 이것들이 같이 만들어져야지만 정말로 이 지역은 도시계획이 잡혀져 있구나. 또 도시계획이 완벽하게 실행이 됐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용도 지역만 보더라도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부분이 이해 가실 텐데요. 녹색 부분이 전부 다 녹지입니다. 서울 지역의 녹색 부분이 녹지인데요. 거의 한 60% 정도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지역은 손을 못 대는 지역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린벨트 다 들어간 지역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말 그대로 자연적인 형태로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물론 조금씩 개발할 수 있는 면적들이 이제 또 유입이 되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서 여기에 도시를 만든다.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한강을 중심으로 봤을 때 한강 이북, 이남 보시게 되면 붉은색 라인이 뭐냐면요. 붉은색 라인이 상업시설입니다. 상업시설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 이제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노란색 구간은 제1종부터 제3종까지 따져서 일반 주거, 전용 주거, 주거 지역입니다. 주거 지역이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강북 지역을 보시게 되면 상업시설이 많이 확충이 되어 있다라는 지역들, 집중되어 있는 지역들 뺀 나머지를 보시게 되면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죠. 그렇다 보니까 도시기반시설 안에 있는 유통시설들을 같이 만들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확충하기 위해서 재개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북 지역이 대부분 다 재개발 지역으로 묶일 수밖에 없는 오래된 도시죠. 원래는 현재 이쪽 지역이 더 도시였고 강남 지역은 도시가 아니었었지만 지금 바뀐 상태죠. 정말 노후되고 거의 40년, 50년, 길게 60년, 70년 된 도시들이 아직까지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지역의 가장 주된 사업 중에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뭐냐? 교통시설입니다. 교통시설을 만들어주지 않게 되면 그 지역에 오가는 차량 왕래라든가 현재 실제적으로 대중교통이라든가 전철, 버스부터 해서 광역교통망까지 같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통시설이 87% 정도 차지하고요. 거기에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이 들어가줘야 되고요. 또 공공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현재 형성이 되면서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서울시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준비한 지역들, 재건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들 중에서도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평가 기준 자체가 달라지겠죠. 재개발을 통해서 현재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조건도 될 테고요. 기존에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파트나 아니면 상가나 이런 것들 내가 취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게 평가되는 부동산 가격을 현재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 수요, 투기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역에서는 개발하는 지역마다 대부분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그게 국제로 복합지구 인근 지역의 강남, 청담, 삼성, 대치, 송파, 잠실까지 해서 실제적으로 지정 기간이 2023년도 6월 22일에서 연장됐습니다. 1년 정도, 내년까지요. 그리고 공공재개발, 여기 와서 보시게 되면 공공재개발 후보지라든가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현재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현재 5개 구간 정도가 현재 도시 기반 시설들이 필요한 재개발 지역입니다. 재개발 지역을 전부 다 내년까지 다 실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외부에 유입이 되는 토지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면 개발 원가가 비싸지고 그러면서 생각했던 재개발 지역의 어떤 기초적인 단가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발에 차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부분은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어서 이 지역의 거래를 꽁꽁 묶겠다라는 얘기고요. 거기에 주요 재건축 단지도 들어가 있죠. 압구정이라든가 영등포, 여의도, 양천, 목동, 성동, 성수 이런 지역들도 내년 4월 26일까지 현재 연장이 됐고요. 용산 지역도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정비창 일대, 용산 한강로 1, 2, 3가 일대 그 지역에 또 2002동까지 포함돼서 내년까지 강남 서초 지역의 자연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은 현재 실제적으로 강남 개포, 세곡이라든가 수서라든가 내곡, 서초 내곡 같은 경우는 이미 현재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라든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현재 그 일부를 포함시키면서 거기다 개발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자연녹지 지역에도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또 현재 녹지 지역을 공간을 현재 손을 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이 앞으로도 개발될 거다라고 하는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묶은 겁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묶었고요.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로 현재 지정이 되게 되면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거 지역에서는 60평만 미터 초과되는 부분은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18평 정도 되겠죠. 상업 지역은 현재 150평만 미터 한 40평 정도 될 테고요. 공업 지역 150평만 미터, 현재 용도 미지정은 60평만 미터. 그러니까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18평 이상이 되는 부분은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지역이 실거주 2년 조건 채워야 되고요. 갭 투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투기소를 막겠다는 얘기고요. 또 거기에 주거용으로는 2년 정도 내가 실거주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분명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또 개발용이나 사업용으로 하게 되면 또 4년 정도가 다 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로 이 지역은 개발할 거야 라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에 있는 투기소를 차단하기 위한 조건들을 현재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속통합기획은 현재 5월 8일 기준으로 봤을 때 예전에 이제 공모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고 현재 의견을 청취를 했는데 이게 수시 신청으로 바꿨습니다. 매달 할 수 있습니다. 매달 해서 신청을 받는 거고요. 자치구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선정되는 후보지가 권리 선정 기준이 언제다? 작년 1월 28일. 작년 1월 28일 이후에 취득한 부분은 대부분 다 현금 청산이 된다. 그래서 투자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은 꼼꼼히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난 2년간 후보지가 46개, 앞으로 추가로 더 진행할 거고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끔 현재 신속하게 통합적으로 각 부처별로 해서 한꺼번에 진행시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낸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경우 실제 도시계획 시설들을 만들면서 그 지역이 어떻게 개발될 거냐라는 부분은 분명히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은 바뀔 겁니다. 당연히 바뀔 거고요.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느냐가 관건이고요.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망이라든가 철도, 현재 각종 기반시설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지역의 도시 형태, 현재 도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시간도 소요될 수밖에 없고 또 그 자금이 굉장히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을 따지게 되면 서울 지역에서 현재 남아있는 주거지역, 녹지공원 뺀 나머지를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공간을 높일 수 있는 지금 현재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층수를 제한을 풀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오세훈 시장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층고 제한을 풀고 여러 가지 형태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앞으로 변화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도시가 탄생될 거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이나 기존에 있는 투자자들도 여러 가지 투자처들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도시계획시설과 서울시 신통기획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박영신 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또 앞으로 부동산 통계 오류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 지역 간의 지역 차이 또 격차들을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1:1 대면 상담과 세미나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박영신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9호선 언주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과 3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3억 1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논현동 언주역 근처로 가보겠습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이미 신축 완료된 현재 실제적으로 이제 바로 입주 가능한 물건이고요. 위치를 보시게 되면 강남 지역에 있는 7호선과 9호선, 2호선, 신분당선까지 연결되어 있는 언주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언주역에 도보 한 3, 4분권 정도 거리의 초역세권이고요. 황금노선 9호선 라인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주변이 굉장히 또 개발 효과가 굉장히 많이 펼쳐지는 지역이다. 그 이유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이제 다 아실 테지만 벌써 예산 편성까지 다 끝났고 용역발주까지 벌써 해서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반포 IC와 서초 IC 구간에 굉장히 큰 주거 상업지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고요. 2호선 강남역부터 신분당선 연장선이 신사역까지 이미 개통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용산까지 넘어가는 거고요. 이게 개통이 되면서 전철역만 봤을 때 7호선, 2호선, 현재 9호선까지 따졌을 때 전철역만 한 9개 정도 위치해 있는 거고요. 강남역까지 현재 도보로도 또 이동할 수 있고 그 주변에 배후상권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젊은 층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3호선은 복합개발지구와 연결된 9호선 라인이다 보니까 개발 후가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시설, 유통시설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죠. 기반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들이 백화점부터 면세점부터 지하 쇼핑 공간, 그다음에 현재 대형 상권들, 또 먹거리 시장 이것들이 가장 좋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의 인근 상권들이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이다. 또 그 지역 그 젊은 층 인구들이 워낙 유입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는 현재 개발 사업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거다. 그중에는 언주역의 현재 역세권 개발 통해서 그 주변이 개발되고 상업지역도 확대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다 이런 부분이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겁니다. 땅을 넓힐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높이 올라가는 수밖에 없겠죠. 용적률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용도를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용도를 바꿔주면서 용적률까지 높여주고 토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낸다. 또 의료시설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걸어서 도달 가능한 차병원, 의료 여성의학 연구소부터 해서 그 주변이 현재 의료 관련 시설들을 현재 신축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신축되어 있고 또 입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이 굉장히 더욱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삼성동 국제력 복합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이건 도시지역 안에 편입되어 있는 현재 실제로 기반시설을 다시 만들고 뭔가 복합시설로 다시 만드는 계획구역이죠. 잠실 종합운동장부터 탄천, 한강, 현재 삼성역부터 영동대로 봉사까지 연결된 라인이 5개 공원으로 나눠서 개발되고요. 현대자동차는 현재 지하공간 공사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GTX A 노선도 같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아자동차뿐만 아니라 호텔, 컨벤션, 아트월부터 판매 전시센터까지 같이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스포츠 특화라든가 전통문화, 역사관광, 컨벤션, 전시, 호텔, 쇼핑, 그다음에 공연, 문화, 지식 기반 호텔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현재 상층부 개발, 지하공간 개발은 지하 6층까지 개발을 하면서
GTX A 노선, C 노선부터 해서 버스 환승센터부터 위례신사 급행철, 위례신사 경전철까지 또 탑승수소 로비, 도심공항 터미널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하공간 개발을 하면서 그 주변 상권들이 굉장히 더욱더 확대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1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까지입니다. 4억 5천만 원짜리 3룸이고요. 현재 임대 금액 2억 9천5백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까지 현재 형성돼 있고요. 실투자 금액이 1,500만 원에서 9천만 원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가능합니다. 임대 금액 3천만 원, 보증금을 120에서 140 정도. 대출 가능 금액 1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잡게 되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호선 원주역의 체육세권 평지구에 이미 입주 가능합니다. 강남역 현재 서초뿐만 아니라 대형 상권의 배우지 또 임대 수요가 워낙 풍부한 지역이다. 복층식 3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0평이 넘습니다. 화장실 2개고요. 그래서 전용 면적 20평 이상이 된 넓은 주거 공간에 투자 가치가 상승 가능한 강남 개발 9호선 라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효과가 기대가 되는 현재 신축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구 논현동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정보와 추가적인 상담이 원하신다면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박영식 소장님의 두 번째 정보 체크는요. 바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분리형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이고요.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짚어보시죠. 네, 이번에 바로 옆 동네 역삼동이고요.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전철역은 2호선 라인의 역삼역과 강남역. 거기에 강남역과 역삼역 그 중간에는 뭐 현재 IT 창업밸리부터 해서 현재 벤처 창업가들이 워낙 많은 지역에 관공서라든가 그 국영 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죠. 그리고 일반 기업체들은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삼성은 같은 운영을 하고 있고 롯데나 코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더 커졌고요. 신부다선 연장선 연결되면서 유동인구 더욱더 많아졌고 국제로 복합지구는 말씀드린 대로 워낙 현재 한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주변이 워낙 또 가격 경쟁률이 높은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그 주변에 인터넷 관련된 기업체라든가 IT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다. 그 주변에 또 젊은 직장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 기업체들이 워낙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입니다. 이 수요가 그만큼 뒷받침되기 때문에 임대 노는데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임대료가 또 현재 형성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또 수익률도 괜찮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상권들이 워낙 좋고 상업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현재 감정원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도 시세들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실제로 투자 가치까지도 높아지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역삼, 선릉, 삼성까지 연결된 벤처산업벨트라든가 가장 중심권에 있습니다. 신사 노년부터 압구정 로데오, 또 하계올, 양재부터 현재 수서까지 연결된 각 벨트별로 해서 개발될 수 있는 여건들을 이미 2030년도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 중심에는 강남, 역삼, 선릉, 삼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로 주변에 있는 뭐 주택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하게 되면 절대 손해볼 일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또 현재 센터필드 구 르네상스 호텔이 재건축되면서 이거는 국제로 복합지구와 연결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업무와 숙박시설과 기본적인 업무시설이 같이 만들어지는 그런 현재 연계 개발되는 지역이죠. 양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개발되면서 현재 직장인들이 그만큼 폭증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로 복합지구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탄천과 한강 정비건설까지 같이 들어가고 현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판매시설, 호텔, 공연장, 전시장, 컴퓨터 세트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이 지역 변화가 앞으로 조금 더 보여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지하 공간 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위례신사 급행철도부터 GTX, KTX, SRT까지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통합 환승센터고요. 거기는 도심공항 터미널, 탑승 수속과 로비까지 가능하고 그 주변에는 영무시설이라든가 현재 주차장, 버스 환승센터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각종 시설들이 현재 밀집되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업무지구로 형성되어 있는 현대자동차 부지와 롯데치선 같은 경우는 현재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넓힐 수가 없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용적률이 높아지고 있다. 당연히 토지 가치가 높아지면서 감정평가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나중에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고요. 임대금은 2억 8천만 원부터 4억 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투자 금액은 4,500에서 6,500만 원 정도, 임대금은 2천만 원, 보증금을 110에서 14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을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잡게 되면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물건입니다.
테헤란로 직장 밀집 지역의 체육세권, 강남역과 역삼역 도보 3분이고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노후 생활까지 보장되고 그 주변 용적률이 상향되는 토지 가격, 상업지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세 차이까지도 볼 수 있는 일석이조의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구 역삼동의 투자 전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박영식 소장님께서 부동산 통계 오류를 주제로 1:1 대면 상담과 세미나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1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박영식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겠죠.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뉴스타 김성진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성진 소장님께서 오늘은 국회 표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요즘 그 국회에 표류적인 법안들이 상당히 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유자들이나 새롭게 진입하시려는 분들 자체가 아직 확정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상당히 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미치고 있고요. 부동산 법안들 자체 또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되게 전세 사기 특별법으로 인해서 국회가 그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처리를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재건축이나 또 재개발, 또 취득세적인 부분들, 또 분양권에 관한 사항들이 항상 이 발목을 현재 잡고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전매 제한이 완화가 되면서 공공택지나 또 규제 지역들 이러한 전매 자체가 이제 수도권 지역은 3년, 그 밖의 지역은 뭐 1년이나 또 6개월까지 또는 없음까지 폐지가 되면서 전매가 이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거래를 만들어 줬는데, 하지만 그에 따르는 이 실거주 의무 기간이라는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양가 상한제를 맞은 단지들은 실거주 의무 자체가 현재 2년에서 최장 5년까지 있기 때문에 이 실거주 의무로 인해서 현재 분양권의 전매가 불가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수도권에 위치한 단지들이 꽤나 현재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것이 이 둔촌주공 이슈가 상당히 많이 이유가 되고 있는 것들이고, 이 전매 제한 완화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는 이게 하나의 세트로 묶여져 있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 21년도 2월 19일에 발표한 이 전월세 금지법 때문에 수도권 내에 위치한 이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2년에서 5년까지 실거주 의무를 해야만 매도를 할 수 있는 법안이 있기 때문에 21년도 2월 19일 이전에 분양자 모집 공고를 한 단지들은 상관이 없지만 21년도 2월 19일 이후에 이제 분양자 모집 공고를 한 단지들은 이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로 인해서 상당히 전매 금지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불가한 상태로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을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 보여주고 있고요.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죠. 분양권 상태에서 1년 안에 팔면은 77%, 또 2년 안에 팔면은 66%라는 양도세가 매겨지게 되는데, 이것이 1년 안에는 45%, 2년 안에는 1년이 지나고 2년 안에는 기본세율로 6에서 45%로 한다는 방안이 안이 나왔지만 아직 국회에 표류 중이기 때문에
확정 발표가 안 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분양권 거래가 상당히 많이 안 되고 있는 것도 기정사실이고요. 그로 인한 분양권 시장의 혼선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또 법안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재건축 3대 규제가 현재 진행 중이죠. 국회에서도 아직 이러한 법안들 자체가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여전히 유효하고요. 재개발, 재건축 모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매도를 할 수 없는 부분들 항상 또 유심히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 법안이 폐지가 되면은 소급 적용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해당되는 부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또 결국에는 요즘에 언론과 뉴스에 많이 나오는 제초안이죠. 제초안 자체가 이제 3천만 원까지 면제 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1억 원까지 상향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재건축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이슈가 크게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도 강화되었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완화적인 부분으로 진입장벽을 풀어줬기 때문에 완화가 진행 중인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초안이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현재 국회에 현재 포류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 이제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죠. 이 부분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통과가 아직 안 됐고요. 현행 자체는요. 수도권이나 조정대상 지역들 3주택자, 2주택자 8%, 12%, 법인은 12%고요. 엄청난 이런 취득세 중과가 부여가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완화적인 부분을 현재 법안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22년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시킨다는 안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향후 발표가 되면은 22년도 12월 21일 이후에 잔금과 등기를 치르실 분들은 변경된 취득세 중과 방안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고요. 변경된 방안은요, 아무래도 8%가 1에서 3%로 변하는 것들, 또 3주택부터는 절반인 12%에서 6%로 변경되는 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이고, 이 또한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소급 적용한다고 했지만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증여에 대한 취득세도 완화가 예정이죠. 수도권 지역에 또 공시지가 3억 원 이상에 대해서 증여를 한다면은 그에 따르는 취득세 자체가 12%로 고정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완화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될 수 있는 또 증여를 하실 목적이라면은 완화적인 부분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이러한 국회 법안이 통과 확정이 된 이후에 유효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분양권 상한제 단지의 거주기간 의무 폐지와 또 제초안이랄지 지금 말씀드린 취득세 중과 부분이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이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점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것이 별도로 또 확정이 발표가 된 이후에는 별도로 한 번 더 다뤄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쯤 국회 법안이 표류되고 있는 세 가지 안들 통틀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 시점 이 부동산 관련해서 표류 중인 세 가지 법안들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소장님께서 현 시점 부동산 고수들의 투자법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김성대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첫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9호선 센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3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5억 3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강동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죠. 여러모로 역세권 시프트나 또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들, 뭐 신속통합기획, 또 역세권 시프트, 또 이러한 신속통합기획과 함께 별도의 이런 재개발도 진행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켜주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지역이 현재 굉장히 활발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9호선 자체의 연장선을 통해서 이 지역이 9호선 예정되어 있습니다. 센터공원역이 바로 예정되어져 있고요. 이 9호선 예정역 바로 앞에 위치한 이러한 고덕동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마지막 남은 이런 저층 주거지로서의 입지를 또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주변에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이 확충이 되고 있고 또 바로 맞은편으로는
이 고덕 비즈밸리라는 신규 이런 업무 타운이 형성이 되고 있죠. 준공이 다 된 것들도 있고 현재 완성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앞으로 뭐 기업들의 사옥이나 지식산업센터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강변을 끼고서 업무타운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 그 주변 지역의 베드타운에서 주거 지역만 있던 곳에서 대형 업무타운이 생겨나면서 직주 근접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주변에 뭐 미사신도시나 고덕의 신축 아파트 이런 단지들이 기존 가격들, 기본 틀 자체를 너무나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과연 이 지역이 향후 아파트로 변하게 된다라면은 어느 정도의 가격들을 형성할 수 있는지 그 예시를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죠. 또 이 지역은요, 아무래도 주변 지역에 이런 간선도로망이 상당히 잘 나타나 있죠.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랄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죠.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바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고속도로망도 위치하고 있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나 또 이런 간선도로망을 이용해서 뭐 도심권이나 강남, 여의도 공연까지 그 또한 자차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대중교통, 그죠? 지하철 5호선이랄지 또 8호선의 연장 사업들, 9호선의 직행을 통해서 강남과 여의도까지 바로 직행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이 9호선의 연장 사업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또 입지를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것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덕 2-2지구는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샘터공원역이 예정되어져 있고요. 아래쪽에 왼쪽에는 이제 서울 제2경부고속도로가 또 현재 공사가 되고 있고 일부 구간까지는 완성이 됐습니다. 안성을 통해서 또 세종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의 라인도 현재 공사가 완성 시기에 다가왔기 때문에 주변에 학군과 이러한 녹지 공간들 그리고 이러한 고덕 2-2지구가 갖고 있는 저층 주거지의 매력 또 과속 필지나 필지가 상당히 적고 접도율 자체도 상당히 점수가 좋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이러한 마지막 저층 주거지로 판단될 수 있는 요건들을 상당히 많은 것들을 충족을 시켜주고 있고요. 또 반대편 도로 반대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고덕 비즈밸리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직장군들이 많이 생겨나고 주변 상권과 인프라가 지금보다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또 입지에 있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죠. 서울시 2040 플랜에서는요, 35층 규제가 폐지가 되면서 앞으로는 이 도시기본 계획 자체가 유연적으로 상당히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이런 기준 같은 것들이 삭제가 되면서 여건들이 좋아지고 있죠. 한강변 주변의 재개발과 또 이런 재건축 단지들은 이런 35층 층수 규제가 폐지가 됐고 그로 인해서 고도 제한이나 용적률의 상승까지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이런 고층화된 빌딩들과 주거시설들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서울의 모습은 이런 한강변의 라인들은 고층 주거지가 앞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법안 쪽에서도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더욱더 그런 혜택적인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법안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지어도 허가를 해줄 테니 지어도 괜찮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허가 받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러한 2030 플랜에서도 법적인 절차를 상당히 간소화하고 삭제를 시켜주는 혜택 자체도 상당히 풍족하게 주변에 마지막 남은 지역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죠. 고덕 비즈밸리의 위치고요. 이러한 것들이 해당 필지가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이곳에 입지하는 것들, 이런 기업들 자체는 대형 규모의 기업들이 입점을 하죠. 한두 개 기업이 아니고 150여 개의 기업들이 입점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또 직장군들, 또 직장인들, 이곳에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의 회사 사옥들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사옥들을 위치하면서 직장군들이 많아지고 그동안 없었던 지역에서 없었던 직장군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뭐 경제 활동 효과랄지 주변의 유동인구와 또 상권, 인프라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직장군들이 이곳에 입지하고 거기에 대형 복합 쇼핑몰까지 입점을 하기 때문에 뭐 이케아를 더불어서 이러한 경제 유발 효과가 상당히 큰 고무적인 혜택들도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죠. 이 9호선의 연장 사업이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샘터공원이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거기에 뭐 8호선이랄지 5호선과 또 8호선 이런 것들이 곳곳에 이제 배치가 되면서 역세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강동구가 이제 강남 4구로 편입이 되면서 이러한 신도시랄지 미사 강변 신도시나 고덕 광해 3지구 주변의 고덕동의 미니 신도시들 하남까지도 상당히 연결이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덩어리가 커진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곳곳에 이런 지하철 역세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들 앞으로 완성이 되면은 주변의 인프라와 더불어서 이동성이 더욱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서울에서 내놓으라는 이런 라인들이죠. 9호선이 떡하니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또 이러한 서울 세종 고속도로도 현재 진행 중에 있죠. 결국에는 24년도까지 개통 예정으로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안성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 세종까지 전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구리에서 출발해서 바로 고덕동 옆을 뚫고 지나가는 이런 고속도로의 이런 개발 소식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막대한 사업비가 이곳에 투자가 되죠. 내 집 주변에 IC가 생겨나고 JC가 생겨나고 대형 교통망이 도로망들이 생겨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 규모의 고속도로망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점까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5억 3천원에서 5억 4천만 원에 현재 가격대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임대 금액 자체가 2억 8천만 원 수준, 노후도된 지역이다 보니까 임대 가격은 조금 낮은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한 2억 원대 중반이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 보여주고 있고요. 월세 자체도 보증금 3천에서 월 한 130에서 140만 원까지도 충분히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금을 생각하신다면은 수익형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또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동구 고덕동 지역 소개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의 두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입니다. 3호선과 6호선 불광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1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은평구 녹번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번엔 서부권 지역이죠. 은평구를 왔습니다. 은평구 자체는요, 지하철 노선도로 보자면은 3호선 불광역, 녹번역, 아래쪽 내려가다 보면은 무학지역이나 독립문역, 결국에는 중심 상권인 도심 CBD 업무 지역까지 연결되는 이 3호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이곳에 거주를 하면서 업무처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3호선 라인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또 아래쪽 마포 쪽으로는 이제 6호선 라인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6호선 라인 이용을 통해서 마포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겠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위치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아무래도 기준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젊은 층과 거주를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많은 거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고요. 이 지역은요, 아무래도 상암동, 마포, DMC 그리고 종로 공연까지의 연결성이 좋다 보니까 이 3호선 라인을 따라서 상당히 많은 거주 인구들을 이동을 하고 있고, 이 지하철 노선으로 보신다면은 3호선, 6호선에 상당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고요. 또 아래쪽에 위치한 불광역 역세권이 보이죠. 불광역 기준으로 아래쪽에 위치한 바로 이 지역이고요. 녹번 2-2구역과 녹번 2-3구역으로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 지역 자체가 향후 대형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형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녹번동 근처, 불광역 근처에는 다양한 개발들이 현재 예정되어져 있죠. 이 혁신파크의 개발도 기다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녹번 2-2구역, 2-3구역의 개발 소식도 향후 들려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역촌역 역세권 사업도, 역세권 시프트 사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촌역 자체도 주변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였기 때문에 이 역세권 주변도 상당히 중요한 기초를 보여주고 있고, 위쪽에는 바로 이제 대조 1구역의 재개발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이 3호선과 6호선 라인의 이런 교집합적인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들이 속속히 하나둘씩 완성이 된다라면은 이 주변 지역의 주거가 더욱더 활발하고 또 인프라나 주거 환경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죠. 또 현재 여권 2개 지역이 자체가 신축 개발행위 제한이 걸렸기 때문에 구역 지정이 되기 전에는 이러한 신축 개발행위 제한이 구역이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분별한 이런 토지의 지분 쪼개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신축의 개발행위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것이 완료가 되고 이후에는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제 구역 지정이 코앞에 다가왔다라는 의미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구역 지정이 9월에서 11월 내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조합이 설립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 지역은 어떠한 정비 사업의 방향으로 갈지 확고하게 정해지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GTX A 라인을 또 무시할 수가 없겠죠. 바로 이 GTX 라인 자체가 연신 내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불가역 역세권 사업들 바로 한정거장에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GTX 라인 자체가 이런 강남과 연결성을 좋게 만들어주고 있고 연신 내에서 서울역, 그 다음에 강남역이기 때문에 이런 서울역, 삼성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역과 도심권과 강남역을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안에 연결할 수 있는 라인이 바로 연신 내역으로 위치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GTX 라인의 호재 소식도 이 주변 지역에서 이동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고요. GTX 호재 소식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 교통망이 완성이 되고 나서 실제적으로 그거를 이용한다면은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정말 이 교통편이 정말 좋은 교통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 순간에는 이미 주변 부동산의 가치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겠죠. 자, 금액 자체가 이제 4억에서 4억 1천만 원에 유지하고 있고요. 임대 금액 자체가 2억 5천에서 2억 6천만 원에 현재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1억 5천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상당히 가격을 가지고 구역 시장을 코앞에 둔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들 보여주고 있고요. 또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보증금 2천만 원에서 월 월세 100만 원에서 한 120만 원까지도 충분히 주변 시세에 맞춰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형이나 또 이런 임대, 전세 갭 투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장기 보유해야 되는 것들이고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2년, 4년, 6년 결국에는 좀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은 빚을 볼 수 있는 라인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합리적인 가격을 현재 매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광역 역세권 주변에 2-2 지역, 2-3 구역 상당히 귀추를 주목해 봐야 하는 지역이고요. 이 역세권,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습니다. 불광역과 역촌역, 3호선과 6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이동하든 상당히 편리한 이동시설을 또 가지고 있고 이 GTX A 라인 때문에 강남까지 10분 거리의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총 3가지의 단락으로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은평구 녹번동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김성재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 시점 부동산 고수들의 투자 전략, 투자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02-3153-2668번 통해서 예약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김성재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김성재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하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